안녕하세요, 중수돌입니다. 오늘은 10월 27일이고요. 오늘 준비한 거는 기존 영상에 이어서 BTS 방탄소년단 관련주 세 번째 분석이고요. 오늘도 역시 빅히트, DPC, 넷마블, 초록뱀 이렇게 흐름을 한 번 더 확인해보는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빅히트 관련된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일단 반등이 나왔어요. 뭐 반등이 좀 시원하게 나온 건 아니지만 이제는 하나의 변곡점의 자리에 도달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동안 이 코스닥 시장이 많이 빠지면서 덩달아 같이 좀 하락을 했던 부분이 있는 거고, 뭐 그럴 만한 이슈가 있었던 것도 그러니까 상승을 이끌어가야 될 만한 모멘텀이나 이슈가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시장의 영향을 받으면서 더 같이 빠졌다라고 볼 수 있는 그림이었고, 그러면서 2차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빅히트 이 빅히트 같은 경우는 요 자리에서 봤었죠. 지금 자리 지지 못하면 16만 5천원대에서 한번 16만 5천원대에서 다시 한 차례 방향을 잡을 거고, 16만 5천원을 지지하지 못하면 15만원 부근까지는 한 번 더 밀릴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오늘 15만 2,500원에서 만족스럽진 않지만 그래도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온 구간이에요. 지금의 자리는 변곡점이에요. 주식이 하락을 하면서 방향을 바꿀 수도 있는 하나의 관점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추세가 달라질 수도, 혹은 단기적인 반등이 나왔다 다시 한 차례 이 자리가 무너지면 더 큰 하락을 유도할 수는 있지만, 지금의 자리에서는 기술적으로라도 조그만한 반등이라도 노려볼 수 있는 자리다. 그런 자리가 여기서도 한번 나왔죠. 여기서 한번 나왔는데 요거는 뭐다? 변곡점이 아니다라는 기준이에요. 왜? 요날에 이 고점을 넘기지 못했다라는 거고, 첫 번째. 그리고 또 한 차례 양봉이 나오긴 했지만 전날보다 거래량이 적어요. 변곡점의 기준은 음봉이 나오든 양봉이 나오든 간에 밑꼬리를 달고 올라와야 된다라는 게,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한다라는 기준이 나오고, 또 한 가지는 전날보다는 거래량이 높아야 돼요. 그러면 지금의 이 변곡의 자리가 완벽하게 기술적이라도 반등이 어느 정도 올라올 수 있는 자리를 만들 수 있겠다라고 할 만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려면 내일 하루도 거래량이 올라오는 그림이 가장 완벽하다. 그렇지 못한다면 반등의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거고, 횡보 혹은 또 한 차례 하락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차트상으로 봤을 때 그런 이론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이 모양을 보면요, 일단 단기적으로만 흐름을 보면 오늘의 이 반등이 이 어제 음봉을 이렇게 위아래로 그어봤을 때 거기에 대한 중간값이 16만 4,500원 정도예요. 그죠? 그럼 그 자리를 살짝 뚫고 눌렸다. 즉 지금의 자리에서 오늘의 저점, 꼭 저점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제의 종가면 15만 5,500원,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뭐한다? 한 차례 더 올라올 수 있다라는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왜냐? 일단 거래량이 이날보단 조금 더 터졌고, 그리고 이 음봉에 대한 거래량이 많든 적든 이 장대 음봉에 대한 중간값을 살짝 뚫고 내려왔다. 즉 내가 올라가야 될 자리에 벽이 있었는데 이 벽을 구멍을 한번 뚫어놓은 거예요. 구멍을 뚫어놓고 다시 또 도전했을 때 구멍을 뚫어주면 언젠가는 이 벽이 뭐한다? 무너져 내린다. 그러면 뚫고 올라갈 수 있다 라는 기준이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음봉을 기준으로 중간값을 살짝 뚫었다라는 건 나쁘지 않은 방향을 제시할 수는 있다라는 기준이에요. 대신 자,
대부분의 이 차트에서 기본적인 거면서 우리가 다 알고 있으면서 활용을 잘 안 하는 거는 뭐다? 5일선이에요. 급등주는 3일선을 타고 간다는 말도 있지만 이렇게 하락을 하는 자리에서는 나는 바닥에서부터 좀 더 높은 수익률을 받을 거야. 그러면 지지라인을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매수의 관점을 잡지만 일반적으로 이 5일선이 내려오면서 5일선 위로 캔들이 올라타고 난 걸 다음날 확인하고 사도 수익은 날 수 있다. 대신 밑에서부터 사서 올라가는 것보단 당연히 수익이 떨어지겠죠. 그런 기준은 있지만 그게 제일 안전한 방법 중에 하나다. 그게 아니라 내가 차트를 어느 정도 볼 줄 알고 굳이 꼭 이 종목을 사야 된다라는 그런 마인드가 있다면 뭐 저점을 잘 잡아서 공략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종목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아닌 거고요. 자, 그럼 분봉으로 돌아와서 보면요. 자, 지금의 자리에서 분봉이 올라가면서 1차적으로 다 지우고, 자, 1차적으로 요 자리에 대한 지지가 하나 있고, 그죠? 그리고 올라오면서 요 자리를 뚫고 올라서면 요 자리가 하나 나오고, 그 다음이 요런 자리에 대한 저항이 나와요. 그럼 지금의 자리에서 보면요. 자, 바닥을 15만원대에 대한 바닥을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여기서 강하게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한 차례 올렸어요. 그리고 나서 누를 때 어디서 지지해줘요? 기존에 눌렀다가 약간이라도 횡보했던 자리에서 지지가 나온다라는 건 한 차례 한 번 더 올릴 수 있는 기준은 나오는 거예요. 대신 올렸다가 눌렀고 다시 올라갈 때 이 고점을 넘어서는 그림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한 차례 올라간다. 일단 단기적인 지지 라인은 뭐했다? 확인했다. 확인을 하고 지지가 나오니 기술적으로라도 반등이 올라오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럼 지금의 자리에서는 올려야 될 자리까지는 올라가야 한 차례 더 뭐다? 이 상승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다 라고 보실 수 있는 그림이에요. 지금 오늘의 종가상에 걸리는 자리는 하락을 해주고 그나마 거래량이 적지 않게끔, 뭐 전체적으로 다 적지만 적지 않게끔 누르면서 이렇게 양봉이 하나 나왔던 자리 있잖아요. 위아래 버터플라이, 뭐 십자 양봉이라도 할 수 있죠. 십자 양봉이 나오고 양봉이 나왔다는 건 누군가 팔았고 누군가 여기서 잠깐이라도 샀다라는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올라올 때 거래량이 강하게 안 터지니까 올라오면서 일단 맞는 그림이에요. 요 자리를. 이해되시죠?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내일 시가를 갭을 띄워서 한 차례 더 위로 뽑아 놓을 거냐? 17만원 해서 17만 2천원까지. 그게 아니면 지금의 자리에서 15만 8,500원, 이게 15만 8천원 정도를 기준을 잡고 요 자리에서 버텨주는 그림이 나올 거냐예요. 이 자리가 깨져서 내려앉으면 뭐다? 한 차례 더 내려앉을 수는 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는 요 단기적인 이 박스권을 넘어서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넘어서면 올라오면서 거래가 적든 많든 장대 응봉의 상단은 뭐가 된다? 저항이 된다. 그럼 그 저항은 17만원에서 17만 2천원 부근이 1차적으로 될 것이다. 여기를 맞고 눌릴 때 16만 5천원 혹은 이 16만 3천원 부근 사이에선 지지가 나와야 또 한 차례 어디? 이 18만원대에 도전하는 그림을 만들 수 있다. 17만 5천원에서 18만원대. 이해되시죠? 그런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지금의 자리에서는 이제 한 차례 올렸다가 저항을 맞고 눌리면서 횡보하다가 이 공모가를 한번 살짝 깨고 나서 다시 올라올 거냐. 그게 아니면 요 자리에서 튀어 올랐다가 어느 정도 저항을 확인하고
티어 올랐다가 많이 가면 한 20만원대까지 18만원에서 20만원대까지 그건 뭐 또 좀 더 차후를 봐야 되겠죠. 한번 티어 올랐다가 눌리면서 이 횡보를 해줄 거냐, 아니면 올렸다가 누를 거냐, 아니면 지금의 자리에서 그냥 눌러질 거냐의 뭐 관점인데, 뭐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또 반문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요. 자, 지금의 자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 단기적인 이 박스권을 벗어나는 그림이 한 차례 더 이 17만원대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는 자리다. 확인을 할 수 있는 자리다. 그럼 내일 시가가 이 고점 위에서 시작할 거냐? 그게 아니라면 맞고 어느 정도 이렇게 횡보하는 그림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 단기간은요. 그리고 나서 올라타면 뭐한다? 한 차례 더 슈팅이 나올 거다. 그때 요 자리 17만원에서 17만 2천원 정도, 그리고 올라타면 17만 5천원에서 17만 8천원까지 확인을 하셔라. 뭐? 뚫고 올라서는지 맞고 떨어지는지. 맞고 떨어질 때는 지지가 나와야 될 자리에서 못해도 16만 5천원대, 이게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지지를 받아야 되는 자리도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높아져야 된다. 적게 올라가면 지지를 받아야 될 자리는 못해도 16만 2천원 정도까지는 지지를 받는 그림이 나와야 되는 게, 단계적으로 저점은 살포시 올려놔야 꾸준하게 올라갈 확률이 그나마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나마 생긴다라는 거고, 자, 분봉상에는 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저항대가 있고요. 요거를 일봉으로 보면 사실상 내일이면 5일선이 어느 정도 닿을 자리예요. 그죠?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내일 5일선 위로 갭이 뜰 거냐, 아니면 5일선을 돌파할 거냐, 아니면 5일선을 넘는 척하고 한 번 더 눌러줄 거냐. 음봉으로 한 번 더 요런 그림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대신 이 양봉의 중간값 정도를 또 지지하는 그런 그림이 나오면 그 다음 날은 이 5일선 위로 일단 한 차례 올라탈 확률이 높다. 한 차례 더 올라타면 18만원대까지는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찌됐든 지금의 자리가 뭐다? 변곡점에 형성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한 차례라도 올라올 수 있는 그림을 만들 수 있다. 어디까지? 18만원대에서 18만 5천원 부근까지. 단기적인 관점이에요. 요런 자리까지는 뭐 한 차례 올라올 수 있는 그림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여나 이게 조금 강하게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얘는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가야 24만원 부근이에요.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갈 땐. 그게 아니면 22만원대. 근데 웬만하면 20만원대에서 맞고 떨어질 확률도 높다. 왜? 라운드 피겨라고 앞자리가 변경되는 구간이니까. 기존에는 이 앞자리를 그냥 단숨에 20만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31만 5천원까지 찍고 내려온 자리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확인을 한 게 없기 때문에 많이 올라야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올라갈 만한 이슈는 당장 나타난 건 없다. 그러면 그냥 기술적으로 요 정도 자리까지는 한 번 더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려면 단기적으로 이 18만원대 위로 올라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이래나 저래나 지금의 자리에서 그나마 추세를 조금 유지하면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려면 기존의 하락을 강하게 눌렀다 옆으로 횡보하고 한 번 더 눌렀다 옆으로 횡보했다가 훅 빠졌죠. 그리고 또 한 차례 횡보했다가 훅 눌렸어요. 그죠? 이렇게 계단식이죠. 그럼 이 계단이 요 자리 그리고 요 자리잖아요. 이렇게 박스권이잖아요. 그럼 못해도 요 자리까지는 한번 올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위로.
그 자리가 17만 7천원 정도, 약간 단기적으로 17만 5천원, 17만 8천원 정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요런 부분이에요. 못해도 이 자리 위로는 올려다 놔야 한 차례 위를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올라와서 지지가 나오면 못해도 이 단기적으로 횡보했던 고점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이 자리가 18만원대 18만 5천원 정도 되네요. 이 자리를 넘어서야 그 다음 여기 그리고 여기까지 한 차례 볼 수 있다. 조금 더 강한 흐름이 나오면 더 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의 그림으로는 요런 자리만 일단 넘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직 뭐 시작도 안 하고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뭐 이게 뭐 어디까지 간다 얼마까지 간다 그런 말은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주식은 대응이기 때문에 그날그날 흐름을 보면서 체크를 해야 되는 게 맞고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두 번째 DPC. 자, DPC도 오늘 1.68% 양봉이 좀 나오긴 했어요. 양봉이 나오긴 했지만 요날의 거래량보다 적게 터졌죠. 그죠? 그럼 내일 한 번 더 양봉을 뽑아내야만이 단기적인 반등의 자리다. 그 양봉을 뽑아서 올라와야 되는 자리는 1150원 위로 올라타야 돼요. 이 위로 올라타야 된다.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흐름을 보시면 돼요. 차트라는 게 눌렸다. 옆으로 횡보했죠? 그리고 한 번 더 눌렀다. 옆으로 횡보했죠? 그리고 한 번 더 눌렀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옆으로 횡보했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못 올라타면 뭐 한다? 옆으로 횡보하든 아니면 한 번 더 빠진다. 그죠? 그러면 이 자리에서 이 자리를 올라타야만이 옆으로 횡보하더라도 한 차례 위로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을 만든다라는 거죠. 이렇게. 저는 항상 저희 회원님들한테 주식은 계단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차트상의 모양은 그렇게 안 생겼더라도 흐름에 이 차트의 흐름을 꾸준하게 보다 보면 눈에 보여요. 이게 뭐 어떻게 현재 진행되고 있고 그럼 어디가 매물대가 될 거라는 거, 어디가 저항이 될 거라는 거. 그럼 지금의 자리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이 1150원 위로 올라오는 그림이 나와야만이 뭐한다? 한 차례 위로 뽑아낸다. 어디? 12,000원대까지. 자, 12,000원대면 12,000원대가 딱 어디예요? 기존에 또 고점대죠. 요런 자리. 그죠? 요런 자리까지는 올라타면 단기적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올라가기 전에 11,200원에서 1차적인 저항을 받을 거고 또 그 11,200원의 저항대가 기존에 하락했다가 한번 올라왔던 자리인 거고. 그죠? 또 상한가 자리였던 거고. 여기서 겹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래나 저래나 지금의 자리에서는 한 차례 올려다 놓고 일단 1150원 위로 올려다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위에 대해서 강하게 치기 위해서는 일단 11,200원에서 12,000원 사이를 갔다가 다시 눌릴 때 얘는 1,700원에서 1,5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즉 올렸다가 누를 때 버텨주는 그림이 나오면 이래나 저래나 이 안으로 기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얘는 기존에도 이런 자리에서 반등이 한번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또 중간값을 그어서 그 중간값이 어디예요? 1,500원 정도 1,700원 정도 나오는 자리죠. 이런 자리에서 지지가 나오면 뭐한다? 또 한 차례 올려놓는다. 올려놓을 때 이 음봉에 대한 저항을 한 차례 확인할 거고 이 저항을 넘기면 14,000원 부근까지는 또 한 차례 올라가서 볼 수 있다. 왜? 여기서 살포시 눌렀으니까. 대신 이슈가 터진다면 뚫고 가겠죠. 그렇지 않고는 뭐한다? 계단식으로 해도 올라와야 된다. 왜?
하락이 깊었으면 강하게 상승해야 되는 이유도 맞는데 아직은 그럴 만한 이슈가 보여지는 건 없어요. 뭔가 무슨 어디 공연을 한다는 거, 뭐 제가 정보를 안 찾아봐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은 뭐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슬금슬금이라도 자리를 잡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야만이 뭐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다. 지금의 자리에서 올라올 때 말씀드린 요 자리 지지받고 1,700원이나 11,000원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눌리면 뭐한다? 한 차례 더 내려앉을 수 있다. 어디까지? 9,300원이나 200원 부분까지 한 번 더 앉힐 수 있어요. 그럼 요런 자리에서 올렸다가 한 번 더 누르고 나서 뭔가 다시 한번 도약하는 그림을 만들 수 있어요. 왜냐? 강하게 빠졌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자리에서는 신규 매수세가 뭐 반반이긴 하겠죠. 너무 많이 빠져서 더 죽는 거 아니야? 이건 죽은 차트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은 야 이거 저가 매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러면 그 반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내가 메이저 세력이라면 여기서 올렸다가 한 차례 더 누를 것 같아요. 그래야 들고 있던 사람들이라도 야 다른 걸로 사자, 다른 걸로 메꾸면 되지 라고 하고 나가고 나야 어느 정도 튀어 오른다라는 거거든요. 왜냐면 얘 같은 경우는 예전에 DPC 제 거 영상을 꾸준하게 보셨던 분이라면, 뭐 제가 꾸준하게 올리진 않았지만 이것저것 종목 보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서 치고 올린 다음에 여기서 강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여기서 매물이 그닥게 많이 나간 게 없어요. 왜? 꾸준하게 올려줬으니까 위에서 누르고 위에서 누르고 기껏해야 10% 정도 물렸을 타이밍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강하게 눌렀거든요. 그럼 물려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상황이 이제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 사람들을 어느 정도 털만한 기회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조금 더 가볍게 올라올 수 있는 거니까. 말 그대로 요 자리 2만원에 들고 있는 100명보다 13,000원에 들고 있는 200명 거를 제압하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왜? 돈이 적게 드니까. 계산은 안 해봤어요. 그냥 가격의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걸로 따지시는 분이 계실 것 같고,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여기서 그렇게 강하게 올라타지는 못한다. 무조건 그렇게는 못 갈 거고, 어느 정도 시간의 틈을 두고 지금의 자리에서 한 차례 올라오더라도 요런 자리대까지 12,000원대까지는 한 번 더 올라왔다가 거기서 횡보할 거냐, 한 차례 더 누를 거냐 라는 그런 어느 정도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는 관점인 거고요. 일단 12,000원 위로 또 올라타야 그 다음에 또 15,000원대까지는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 단계별로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초록뱀을 볼까요? 초록뱀. 오늘 그래도 초록뱀이 가장 좀 강하게 그나마 반등이 올라왔다. 얘도 어제 거래량보다 오늘의 거래량이 조금은 더 많아요. 그쵸? 조금은 더 많고, 자, 지금의 자리에서도 올라오면서 양봉이 출현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 전날의 음봉 이 자리를 위로 올라타는 그림이 나와야 된다. 그 자리가 어디예요? 2250원. 이 자리 위로 올라타고 지지하는 그림이 나와야 한 차례 더 어디 2500원까지 확인하러 올라온다. 올라온다. 2500원을 뚫고 올라갈 거냐? 만약에 뚫고 올라가면 2700원 정도까지 올렸다가 윗꼬리 달고 내려올 확률이 아직은 높아 보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500원 정도까지 올렸다가 한 차례 눌릴 때 다시 요런 자리에서 지지하는 그림이 나와야 그 다음을 또 보러 갑니다. 어디? 2900원대.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사실상 얘는 후발주자로 올라왔기 때문에 DPC나 넷마블 그런 애들에 비해서 하락한 폭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죠? 왜 올라간 게 별로 없으니까. 얘는 올라간 게 별로 없으니까 그런 모양인 거고, 다시 올라와서 이런 데서 횡보하면서 어느 정도만 자리만 잡아주면 또 한 차례 올라타는 그림을 볼 수 있다. 약간의 시간은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차트의 그림상 나쁘지 않다. 먹을 자리는 분명히 나올 것이다. 먹을 자리는 분명히 나올 것이고, 단기적으로는 뭐 요런 자리겠죠. 일단 2,500원대 말씀드렸던 부분인 거고, 그러면 다음은 3,000원. 3,000원 넘기면 이제 고점 확인하러 가는데, 고점 넘기면 여기 3,800원에서 4,100원대 부분까지는 단기적 또 한 차례 볼 수 있는 그림이에요. 좀 더 이게 이 BTS 관련된 종목이 이슈화가 돼서 움직일 수만한 뉴스가 나온다면 얘는 4,200원에서 500원대까지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어요. 그 정도까지는 한 번 더 뽑아낼 수는 있다. 대신 그게 단기적으로 빠르게 가지는 않을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어느 정도 또 이 월봉상에 구름대가 갇혔기 때문에 강하게 뭐 쏟아내는 그림은 나타나지 않을 거고, 많이 가야 그래서 4,000원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먹고 또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고 나서 그 다음 무슨 뭐 또 노래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 그래도 초록뱀은 이 BTS 그 영화 드라마 제작이라는 이슈가 아직은 남아있죠. 뭐 그게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어느 정도 그런 기대감을 좀 표출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그림이고요. 마지막에 넷마블. 자, 넷마블 차트는 실제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빅히트는 뭐 이제 상장했지만 넷마블은 DPC나 초록뱀에 비해서 우량주예요. 단가 자체가 다른 거고, 시총 자체도 시총이 뭐 얼마나 차이 나냐? 우리 2배 이상 넘게 차이가 나네요. 자, 시총 자체도 적은 종목은 아니고, 그리고 오늘 반등이 약간 나오긴 했지만 얘는 반등이 조금 더 약했어요. 그리고 어제보다 거래량이 덜 터졌죠. 그러면 일단 이 변곡의 자리의 모양처럼은 나왔지만 뭐 해야 된다? 내일 거래량이 한 번 더 들어오면서 올라타야 뭐가 된다? 변곡점이 형성이 된다. 확실하게. 그게 아니면 뭐 한 차례 더 눌릴 수 있다라는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의 자리에서는 얘는 올라가야 될 자리가 더 많아요. 다른 애들하고 다르게 얘 같은 경우는 못해도 요런 자리까지 올라타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디? 13만 3천원. 그죠? 아까 이 계단식으로만 보더라도 내려앉아서 여기서 계단을 하나 만들었고, 그리고 또 한 차례 누르면서 여기 2차, 1차, 2차, 왜 여기서 기존에 지지를 받았으니까 한 번 더 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강하게 떨궈 버렸거든요. 떨구고 나서 눌렸던 데가 여기고, 그리고 나서 그냥 눌렀어요. 그럼 요런 그림인 거죠. 그럼 여기서 반등에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라도 기미를 보이려면 이 위로 올라타서 지지가 나와야 그 다음으로 여기 한 차례 받아보고, 여기 넘기면 그 다음에 여기까지 혹은 이 중간값 요 자리죠. 14만 5천원까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또 이 자리가 희한하게 이 장대 음봉의 중간값 정도 되는 기준이에요. 그럼 뭐다? 이 자리가 저항이 좀 심할 확률이 높다라는 의미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얘가 지금의 자리에서 이 13만 3천원 위로 올라타는 그림이 안 나오면 이 밑에서 박스를 좀 치다가 한 차례 더 누를 거냐, 어디? 11만원을 살포시 깨는 그림으로. 그게 아니면 올라타서 여기에 대한 박스권을 그리냐의 관점이에요. 13만 3천원에서 14만 5천원 요 안에서 박스권을 그릴 거냐, 아니면 밑에서 그리다가 한 차례 더 누르고 반등할 것이냐. 이해되시죠? 그런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넷마블 같은 경우는 사실 상장한 지 이제 3년 돼가는 거예요. 얼마 안 됐죠. 상장하고 나서 올라왔다 누르고 신고가를 갱신하고 누르는 그림이긴 한데, 월봉상 그림은 이쁘지 않지만, 자, 일봉상의 그림을 보면 얘는 나중에 제가 생각하는 대로 11만원만 살짝 깼다가 반등하는 그림이 혹여나 나오면 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괜찮은 차트예요. 괜찮은 차트다. 장기평선이 밑으로 깔고 내려앉으면서
대부분 사람들이 뭐 설거지네 어쩌네 뭐 말도 안 되시는 악담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본인이 손절을 했으면 그래도 다음 사람들은 잘 빠져나오기를 좀 바라고, 내가 공부를 못해서 손해를 봤구나라는 판단을 해야 되는데, 좀 악의적인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유튜브를 하다 보면 뭐 댓글 다시는 분들 보더라도. 아무튼 그건 뭐 자기들 팔자니까요, 알아서 하시면 되지만, 자, 지금의 차트 보면요, 이게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을 했잖아요. 그쵸? 그럼 바닥 대비해서 어디? 여기까지 100% 상승을 한 거예요. 강한 이슈에는 300% 상승이 나와요. 대부분 대장주, 그에 반한 부대장, 밑에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제 뒤따라가는 애들은, 얘네들이 300% 정도 나올 때 100% 정도 상승이 나오면 뭐가 나온다? 조정이 나온다. 그럼 그 조정에 최소 50에서 60%는 하락을 시키고, 가격 조정이든 기간 조정을 거친 다음에 상승을 다시 올라오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그런 상승 단계의 초입이에요. 야,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눌렸는데 어떻게 이게 초입이냐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차트를 정말 열심히 돌려보시다 보면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하실 수 있을 때가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지금의 자리는 장기적인 이평선이 위에서 저항을 받던 자리에서 이 자리를 뚫고 올라선 자리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보면 정배열 초입의 자리인데, 지금의 자리에서 같은 정배열이라도 이 장기적인 이평선이 어디에서 움직였냐에 따라서 흐름이 달라져요. 상승해주고 바로 올라가는 차트가 있고, 상승을 했다가 눌렀다 가는 차트가 있습니다. 이 넷마블은 두 번째예요. 그래서 제가 이 넷마블, DPC, 빅히트는 그냥 1+1으로 해드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초록뱀, 요런 종목들이 앞으로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다. 지금의 자리는 한번 눌릴 수 있지만 어디 자리에서는 지지가 나올 거다라고 하면서 3차의 영상까지 찍어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이유다. 요거랑 좀 비슷한 차트를 한 가지만 그냥 대충 보면요, 현대공업이란 차트거든요. 자, 요런 그림으로 봤을 때 강하게 쏟아내죠. 그리고 뭐예요? 눌러요. 누른다고요. 누르고 나서 다시 한 차례 상승을 해주죠. 그죠? 꼭 이런 그림은 안 나올 거예요. 왜? 이 현대공업은 가볍다. 유통 물량이 그리 많지도 않다. 대주주가 반 이상 가지고 있죠. 가벼운 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쏟아내고 누를 때 확실하게 눌러주는 거예요. 얘는 확실하게 눌러주는 거고, 장기 이평선이 이 흐름이 좀 다르다라는 거, 이 넷마블하고. 그럼 뭐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따로 말씀을 안 드릴게요. 어차피 따로 말씀 안 드릴게요. 나중에 뭐 공부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어찌됐든 그런 개념으로 보셔도 돼요. 그러면서 다시 이 정배열의 자리를 만들고 나서 한 차례 뭐한다? 또 쏟아내는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얘는 원하는 자리에서만 지지가 나온다면, 말씀드린 대로 지지만 나온다면 얘는 길게 봤을 때 좋은 종목이에요. 제가 뭐 가감히 말씀드릴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차트 분석을 해서 지금까지 올렸던 종목들 중에 제가 특별하게 틀렸다라고 생각했던 종목은 거진 없었거든요. 아예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뭐 어차피 이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겠지만, 웬만해서는 제가 생각했던 자리대까지는 한번 올라오고, 그 위에까진 얘기 안 했다라는 건 거기가 목표가였다라는 관점인 거고, 내려앉는다라고 한다면 그 자리까지는 한 번 더 내려온다라는 거, 반등이 나온다면 반등이 나온다라는 거. 차트는 그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지 않아요. 거짓말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눈에 보인다. 그 눈에 보였을 때는 과감하게 결단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손절을 치든 물량을 더 모으든. 이해되시죠? 뭐 재무적으로 뭐 비전만 딱 보고 뭐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뜬구름일 수 있어요. 왜? 지금 당장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안 주거든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뭐 차트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지만 지금의 자리에서 혹은 올라왔을 때 그 자리에서 단기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털고 나갈 거냐, 아니면 손절을 뭐 칠 거냐, 아니면 조금 더 물을 탈 거냐, 불을 탈 거냐. 그런 기준으로 그때그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차트예요. 대신 그런 차트 기준으로 간다면 뭐 반대로 생각해보면 정말 크게 먹을 수 있는 것도 적당하게 끊어서 먹을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어떻게 보면 손실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멋모르고 멍청해서 넋놓고 있다가 큰 수익을 보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너무 확실하고 잘 알아서 크게 갈 거를 잘라서 먹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건 반반이에요. 그래도 주식은 많이 버는 것보다 잃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 잃지 않다 보면 언젠가라고 하긴 그렇지만 계좌가 조금씩 불어있더라 라는 기준으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의 차트 모양으로는 단기적으로 강하게 쏟아낼 차트는 넷마블은 특히나 더 아니다. 그럼 얘는 잘해야 박스권인 거고, 아니면 한 차례 더 눌렀다가 11만원을 살짝 이탈했다가 올라오면서 시작할 수가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고요. 뭐 들고 계시는 분들은 잘 대응하셔서 빠른 판단하시고 뭐 물타기를 하시든 혹은 뭐 손절을 하시더라도 올라올 때 하세요. 떨어질 때 손절하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 손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누군간 들어오니까 내 물량 주고 누군간 들어올 거니까. 그죠? 그런 기준으로 잘 판단하셔서 좋은 거래 하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리딩방하고 공부방도 리딩방은 하고 있고, 사실 공부방은 준비 중이에요. 그리고 뭐 인원이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다면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요.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연락을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